안녕하세요, 분홍무지개입니다. 이번 영상은 초기 세팅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초기 세팅 몇 가지만 제가 했던 거 기준으로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이게 차량마다 이게 디스플레이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보이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기본 설정에 있는 것들만 위주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설정 앱에서 순차적으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앱스틱을 연결하시게 되면 블루투스 핸즈프리로 꼭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블루투스 핸즈프리를 들어가시면 핸즈프리 장치가 있는데 여기에 새기기는 항상 차량에 연결된 스마트폰을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재부팅이 한번 일어나게 되고 다시 이제 이 설정을 다시 오시면 됩니다. 이거 팝업 알림 이거는 처음에 그 핸즈프리 연결하라고 하는 팝업인데요. 이거를 뭐 보시기 싫으면 체크 안 하셔도 되고 블루투스 핸즈프리를 연결 안 하신 분들은 계속 뜰 거고 이게 체크가 돼 있으면 아니면 안 뜰 겁니다. 그리고 사생활 보호 모드는 이게 핸즈프리 연결했을 때만 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화가 올 때 이게 팝업으로 뜨는 곳에 이제 번호가 뜨는 거, 연락처에 저장된 번호가 뜨는 건데 이게 보기 싫으시면 이것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핸즈프리 연결 비활성화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핸즈프리 연결 비활성화 한다고 해서 핸즈프리 사용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 단순히 이 핸즈프리가 지금 N스틱 화면에서 전화가 오거나 이제 전화를 이제 받고 있는 상황에서 팝업으로 뜨는 건데 어차피 전화가 와도 여기서 받으실 수는 없어요. 무조건 차량 버튼이나 아니면 뭐 핸드폰을 만지던가 이렇게 해야 받을 수 있고요. 단지 할 수 있는 거는 뭐 정보가 뜬다거나 아니면 종료를 누를 수 있다는 거. 이게 종료 버튼을 누르실 수 있거든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이 지금 핸즈프리 자체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이 스마트폰이 지금 연결이 되고 나서 M스틱이 붙으면 M스틱이 제일 상단에 가 있어요. 블루투스 연결 목록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M스틱 자체는 통화 기능이 없는 기기거든요. 그래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결이 돼 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량 스피커로 안 나오고 이제 스마트폰 그쪽으로만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제 이런 게 불편하다 보니까 저는 일단 비활성화해서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시면 팝업을 보지 못한다는 단점 하나 외에는 전부 다 장점이라고 생각은 해요. 이거는 아마 M스틱 이제 앵디어스에서 어떤 폰 앱이 나오게 되면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리고 일반에 시작 앱이 있는데 저는 매크로 드로이드나 태스커를 쓰기 때문에 아예 세팅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뭐 멜론이나 지니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 사용하시는 분들 이거 세팅한 다음에 꼭 여기 와이파이 연결 후 시작 앱 실행 이걸 체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네트워크가 어설프게 붙어 있거나 이제 신호 품질이 낮거나 아니면 연결은 돼 있지만 실제 인터넷이 안 돼 있을 때는 그 비정상 종료가 돼 버려요. 멜론도 그렇고 지니도 그렇고 뭐 티맵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와이파이 연결 후 시작 앱 실행을 체크를 해 두시면 이 시작 앱 자체도 네트워크가 제대로 연결됐을 때 그때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좋은 기능이긴 한데 저는 일단 쓰지 않아요. 그리고 차량 마이크 사용 이게 대부분 많이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초보자 가이드 9번에도 있고요. 이게 말 그대로 그거예요. 차량 마이크를 사용하는 건데 보통 여기 적혀 있는 거 잘 읽어보시면 안드로이드 오토 동작 모드는 무조건 그 마이크를 사용할 시에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시로 되지 않아요. 우리 스마트폰처럼. 그렇기 때문에 보통 안드로이드 오토 모드는 전화 이제 뭐 호출 기능이 없거든요. 사실상 호출 기능이 없고 그냥 이제 눌러서 뭐 한다거나 이런 뭐 음성인식 버튼을 눌러서 한다거나 이런 방식인데 어쨌든 M스틱 자체도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용해서 하는 우회 기반인 기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동작은 위에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차에서 이제 음성 인식을 하실 수 있는 차량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차량도 있고 안 되는 차량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표준 모드를 해놨는데 대부분 현대 기아 차에서는 비표준을 하게 되면 음성 호출을 할 수 있어요. 뭐 아래를 불러서 한다든지. 그래서 이 비표준 모드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티맵 같은 경우에 마이크를 사용하는 이 앱들은 마이크를 사용하는 그거를 계속 불러와 있기 때문에 이 위에 거를 하게 되면 소리가 안 나와요. 티맵 소리도 안 나오고 이게 마이크를 지금 계속 잡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비표준 모드를 하고 안 되는 차량은 또 이 원래 이제 건장 모드로 하고 그것도 안 되는 차량은 그냥 마이크를 끄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부분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은 비표준 모드로 하면 된다는 것. 그리고 안 되는 차량이 있긴 있어요. 이거 안 되는 거는 이 기본 모드로 동작을 하고 티맵 같은 거 아니면 플로 같은 거에 음성인식 기능을 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끄고 나서 눌러서 호출하시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 돼요. 이게 계속 뭐 설명을 해도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대부분은 이제 현대기아차는 비표준 모드를 하시면 되고 그 외적인 차량은 이 안드로이드 오토 동작 모드, 건장 모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뭐 다른 건 읽어봐서 알겠지만 하드웨어 가속 이 모드는 거의 모든 차량에서 켜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일부 차종이 또 이걸 키면은 화면이 깨진다거나 비정상 동작을 하시는 그런 차종들이 있어요. 그런 차종들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시면 끄시면 돼요. 대부분 하드웨어 가속을 켜주시는 게 좋다는 거. 그다음에 안전운전 모드는 이게 설명된 그대로예요. 이거는 운전 중에는 동영상 앱이 실행 안 되는 게 원래 기본이잖아요. 근데 엠스틱은 가능하죠. 그래서 그거를 일반 DMB 보듯이 운전 중에 동영상 자체를 이제 차단하는 기능입니다. 다른 건 손대실 거 없고, 디스플레이를 보시면 여기 지금 화면 밝기 조절은 말 그대로 화면 밝기 조절하는 앱이 또 따로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뭐 간단하게 그거 보시면 되고, 여기 화면 해상도가 저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 표준형 5세대 와이드 버전이거든요. 근데 이 내비가 아니고서는 이 1920이 720은 안 보이실 겁니다.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1600에 600 이건 있을 거고, 그리고 무조건 이 1920이 720이나 제네시스처럼 뭐 1600에 600 이런 것들은 전부 다 MCT2만 가능합니다. MCT2 라이트, MCT1은 나타나지 않아요. MCT1은 무조건 480p, 그 다음에 MCT2 라이트도 480p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크기가 있는데, 디스플레이 크기는 저는 제일 작게 해서 쓰고는 있지만 제일 작게 해야 앱들이 조금 호환이 좀 잘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도 있고, 터치가 안 되는 영역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다 이렇게 크게 하시면. 그랬을 때 아마 이 가장 작게 해서 세팅을 하시고 이제 보시기에 편한 크기로 아마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태블릿 모드 사용도 있는데 이게 가장 작게나 태블릿 모드는 사실은 같을 거예요. 같은 거니까 뭐가 앱이 안 된다 아니면 뭐가 좀 불안정하다 싶을 때만 태블릿 모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바, 이거는 말 그대로 왼쪽으로 할 거냐 오른쪽으로 할 거냐 선택하실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가고, 대부분 왼쪽이 편하죠. 운전자가 왼쪽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바 버튼은 말 그대로 여기 별표를 눌렀을 때 나오는 거. 저는 앱 서랍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것도 앱인데 이것도 게시글에 있어요. 저는 이걸로 하게 해놨고요. 다른 거는 다 아실 겁니다. 내비게이션 바 호출 버튼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화면에 뭐가 떠 있는 건데, 이걸 하게 되면 전체 화면 같은 영상을 볼 때 이제 플로팅 버튼이 생겨요. 이게 좀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시면 되고 아니면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 스티어링 휠 버튼. 이게 차량마다 조금 달라요. 지금 음성인식 버튼을 지금 설정할 수 있는데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안 하거나 어시스턴트, 이거는 앱이 꼭 있어야 되고, 이 어시스턴트 앱 때문에 구글 앱을 설치하시는 분도 있는데
구글 앱은 안 하셔도 됩니다. 구글 앱은 저는 없어요. 그게 뭔가 오류를 일으키는 것 같기도 해서 저는 없는데, 있으신 분들도 아마 한 번씩은 테스트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구글 앱 때문에 그런 건지. 일단 어시스턴트는 무조건 설치를 하셔야만 이게 동작을 한다는 거. 이게 차량 음성인식 버튼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음성인식 버튼을 음성인식으로 하지 않고 미디어 재생 버튼으로 해놨어요. 지금 한번 눌러볼게요. 이제 노래가 나오죠. 이거는 무조건 길게 눌렀을 때 동작을 하는 겁니다. 이 음성인식 버튼 자체는 이 차량의 음성인식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만 M스틱에서 동작을 하고요. 짧게 누르면 이렇게 차량 이제 음성인식이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길게 누르는 거는 차량 아니라 M스틱, 짧게 누르는 건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통화 버튼도 차종마다 달라요. 이게 되는 차량이 있고 안 되는 차량이 있는데, 대부분 현대기아는 좀 되는 것 같은데, 뭐 렉스턴이나 이런 또 차종, 뭐 수입 차종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했을 때는 그냥 여기 통화 버튼 누르면 나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통화 버튼 누르는데 나가지지 않아요. 홈으로 안 돌아가죠. 이거 그러니까 차종마다 동작이 다 달라요. 이게 전화가 왔을 때 되려나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이거를 쓰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설정 안함으로 해놓고, 이렇게 해도 전화가 왔을 때 차량이 통화 버튼 누르면 전화가 받아져요. 그리고 끊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차종마다 다르다는 거, 그것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용한 기능은 다 한 번씩 해보시면 돼요. 어시스턴트는 이제 앱마다 이제 볼륨을 지정을 하는 건데, 이게 팀 앱이나 뭐 다른 앱에서 뭐 노이즈가 생긴다거나 뭐 음악 앱에서 좀 노이즈가 생긴다거나 이랬을 때 사용을 하시면 좋지만, 저는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팀 앱 안내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조정을 해두면은 그 안내 시에 보통 미디어가 줄어드는 걸 설정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그게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하신 분들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화면 소리 이제 싱크 조절은 전 또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할 때는 한 11, 10 정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거의 안 보기 때문에 괜히 딜레이 주기 싫어가지고 일단 사용하지 않는데, 거슬린다면 이 싱크 맞추기를 통해서 지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차량 라디오 동시 사용, 이거는 말 그대로 차량 라디오랑 M스틱이랑 동시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키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생길 거거든요. 그리고 안내문도 생기고, 여기 보이시죠? 위에 이걸 눌렀을 때 미디어 모드, 라디오 모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거 라디오 모드를, 예를 들어서 라디오 모드를 하고 돌아올 때는 이 즐겨찾기 버튼 같은 걸 설정을 해서 M스틱을 바로 돌아오게 되면 라디오가 나오면서 M스틱 화면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영상 올린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라디오 모드일 때 음질이 조금 저하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차종마다 조금 다를 텐데, 거슬리지 않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차량 라디오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하면 좋은 기능일 겁니다. 저는 라디오 앱을 들어요. 차라리 뭐 지역 라디오가 별로기도 하고. 다음에 앱 설치 시 자동 최적화, 이거는 볼트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제 볼트 사용하시는 분들은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게 앱 설치 시 자동 최적화를 켜놓으면 앱을 설치할 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뭐 기기 스펙도 조금 낮긴 하겠지만, 이 느린 것보단 차라리 일주일에 한 번 돌리는 게 훨씬 경제적인 것 같고, 훨씬 더 많은 시스템 앱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볼트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볼트 사용자들은 무조건 체크를 해제 주셔야 됩니다. 추워서 입이 떨리네요. 다른 거, 문제 해결 및 초기화, 이거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기기 전체 초기화도 USB를 통해서
포크 펌을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필요하신 분들은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팅 시 자동 실행. 이거는 이제 M스틱이 부팅이 되고 나면 우리가 안드로이드 오토를 눌러야 되는 거를 그냥 자기가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M스틱 모드로 바로 진입이 될 수 있게. 그 기능입니다. 부팅 시 자동 실행은 시작 앱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팅 지연은 보통 많이 쓰잖아요. 이제 핸즈프리 때문에, 이제 블루투스 연결권 때문에 많이 쓰시긴 한데, 이게 밑에 와이파이 연결 시 지연 중단을 해두시면 사실 10분을 하든 1분을 하든 상관없어요. 대신 1분 미만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촬영마다 좀 다르긴 한데 M스틱이 부팅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30초로 해두시면 보통 부팅 지연을 하나 안 하나 의미가 없어지죠. 왜냐면 차량 블루투스가 연결 안 된 상태로 부팅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6분을 해놨지만 평소엔 저거 10분 정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원격 시동 때문에. 근데 보통 지금 제가 5분 안에 차를 타서 지연 시간을 6분으로 해놨습니다. 이게 M기어스 설정에서는 이것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설치한 앱들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네이버 스마트보드는 구글 키보드 대체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마음에 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화면 만들기도 있지만 전 쓰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따로 태스커나 매크로드로이드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스크린샷 터치는 뭐 사용하실 일이 있으시려나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캡처 프로그램이에요. 캡처 프로그램이라서 별 의미 없고, 앱서랍은 이 진화 드로워라는 거 맞나? 하여튼 이게 즐겨찾기 했을 때 이렇게 뜨게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 사이드바인데 사이드바 자체가 그냥 실행되지 않아서 태스코를 뽑아서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일도 제가 제작하는 거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은 삼성 인터넷 쓰고 있고요. 내비는 카카오 내비 쓰고 있어요. 화면 밝기 조절 기본이고, 그 다음에 탐색기 어플은 전 파일 쓰지 않고 CX 파일 탐색기 이거 쓰고 있습니다. 대부 체크는 이거 기기 정보 보는 거예요. 그냥 별 의미 없을 것 같고, 이게 JC 한국 라디오 프리미엄은 제가 사용하는 라디오 앱입니다. 이것도 프리미엄은 2,500원인가? 아마 들 거예요. 광고 없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키매퍼는 말 그대로 측면 버튼이나 이렇게 뭐 아니면 리모컨 같은 거 매핑할 때 쓰시는 앱이고요. 이것도 다 무료예요. 매크로 드로이드는 자동화 앱이에요.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있고, 이걸로 분할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동화 부팅 시 자동화 한다거나 이런 걸 쓰고 있습니다. 엠플레이어는 동영상 앱이에요. 이것도 저 나스 같은 거 연결해서 영화부 같은 거 볼 때 한 번씩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리벤스드는 유튜브 변종 앱이에요. 이거는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 태스커도 자동화 앱인데 태스커가 진짜 어렵긴 해요. 대신에 잘만 쓰신다면 태스커가 제일 좋은 앱이죠. 그리고 이거 음성인식 버튼을 다르게 매핑할 때 잠시만요. 아까 뭐 체크를 잘못했나봐요. 태스크를 통해서 이 버튼을 커스텀 할 수 있어요. 뭐 다르게 앱을 실행한다거나 뭐 원하시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응용은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거라서. 그 다음에 팀앱 있고, 팀앱 누구는 그 타 카페에서 쓰는 거긴 한데, 이거 아리아 호출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만드신 분이 대단하신 분이죠. 뭐 저는 그냥 쓸 뿐. 그리고 터치 태스크는 태스커 플러그인이고, 이거 매크로 드로이드나 태스커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입니다. 이것도 무료.
그 다음에 제일 좋은 볼트. 그 다음에 웨이브렛은 이거 그 EQ 앱이에요. 이제 음향 조절하는 앱인데, 뭐 예를 들어서 노래가 이걸 끄게 되면 조금씩 달라져요, 음이.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개개인마다 달라요. 듣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이게 어떤 노래를 들으면 또 확연히 차이가 나고, 지금 위에 이렇게 뜨는 거는 이것도 제가 음원 팝업 관련 게시물 올려놨거든요. 근데 이걸 영상을 찍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건 시간 될 때 해보겠습니다. 보통 제가 생각하는 초기 세팅은 여기가 끝이에요. 다른 거는 저도 해본 적이 없고 한 적도 없고, 뭐 많이 해봐야 자동화 앱으로 뭔가를 해보는 것들인데, 필요하시면 다 게시물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질문 있으시면은 또 댓글 주시면 제가 한번 더 열심히 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